예, 새정치민주연합 큰 숙제였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넘어야 할 산들 많습니다. 일단 합의안에 반대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다른 목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는 이제는 혁신을 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그런 때인지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 연결합니다. 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뭐 저한테는 괜찮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네. 근데 음소거가 돼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요. 오히려 잘 됐어요. 지금 제가 여쭤볼 게 하나 더 늘었는데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어제 사실 그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한 상태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유가족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유족 뜻을 반영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이벤트가 아니라면 만약에 그 계속 유가족을 여야는 이렇게 만족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하지 않냐라는 그런 인상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예. 이 잘된 협상이라 그러고 만족한다 그러고 이걸 본인의 가치와 계속 연결을 한다면 유가족들이 마치 그 과욕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미안하다 합의가 부족한 걸 잘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유가족을 그렇게 국민과의 거리가 멀도록 자꾸 만드는 것이 안 좋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건 깔끔하게 그 본인 가치와 연결하지 않고 이 부족하고 미안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유족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은 잘한 것이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추 의원께서는 박영선 대표가 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았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근데 일부에서는 지금 10월 말까지 유병헌법이라든지 이러한 정부 이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물러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세월호법을 하면서 그건 왜 유병헌법이나 또는 정부조직법 이런 거와 다시 연계를 해서 세월호법이 제대로 잘 안 되게 그나마 합의도 아주 최저선에서 합의를 해놓고 그것도 또 문제를 엮어가지고 자꾸 논란을 만드느냐 그건 바람직한 합의가 아니었다라는 당내 토론이 있었는데요. 서둘러 등원 결정을 하면서 그 토론을 지도부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최저선의 합의와 또 유병헌법, 정부조직법은 정말 토론할 게 많거든요. 새로운 문제이죠. 세월호법과의 또 별개로. 그걸 서로 마치 상호 교환하는 식으로 어물쩍하게 될까봐 오히려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논의가 안 모아진 것이고, 새로 논의해보자. 또 쟁점이 많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연결한 것이 좀 잘 못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원내대표가 그만뒀으면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이 국정감사하면서 원내대표 뽑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대체로 지난번 탈당하겠다라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조금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까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그걸, 당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상태에서는, 통일을 모아서 합의 추대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합의 추대요? 네. 합의 추대.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각 계파에서 여러분이 원내대표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합의가 될까요?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당내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될까요? 사실은 제대로 리더를 하면 왜 리더십
그러니까 팔로십이 없다 이러는데요. 안 따른다, 흔든다 그러는데 제대로 리드를 하면 왜 안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불투명하게 하고 뭐 논의가 있어도 감추고 이제 문제가 터질 때까지 쉬쉬하고 그리고 변명을 대고 솔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민주정당이라는 그런 행태를 일찌감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 의원들이 중진들이 좀 나서서 지금 그 사실은 비대위 구성 자체가 아주 개파의 그 어르신들, 개파 좌장들이 앉아 계시는 그런 좋지 않은 모양새도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원내대표만큼은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전혀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걸 못한다면 안 대체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뭐 그 말씀에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세월호 이 법이 한쪽에서는 피로감이 심하다. 왜 등은 안 하니 하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략이나 메시지가 부족하고 너무 성급해서 온 실수인데 그런 외부적인 압박에 또다시 성급해진 거죠. 그런 측면은 좀 있었죠. 근데 그 외부적 압박이 성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부에서는 이른바 이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 처리를 병행했어야지 압박이 덜했다라는 당내 반성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뭐 여야 간에 처리해도 좋다, 괜찮다 하는 법 한 90가지를 그저께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를 등원하면서 세월호와 전혀 무관한 것들이니까 세월호와 별개로 정말 이 국회가 장기적으로 가동이 안 됨으로써 국민들도 불편하고 국회의원들도 오해가 많으니까 그건 분리해서 처리를 하고 세월호는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말자라고 할 여지가 있었죠. 근데 그때 분리를 많이 의원들이 지적했으나 그냥 토론을 잘라버리고 이제 등원이 된 거죠. 일단은 분리를 주장을 한 분들이 많았다. 그죠? 아니요, 많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예. 그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시면서 하다 보니 한 6분 정도가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요, 지금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을 하자. 지금 이제 혁신으로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제는. 예? 네. 그래서 뭐 혁신정치위원회도 꾸리고 이러는데, 네. 어떻게 혁신이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너무 새정치민주연합회가 복잡해가지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거는 사실 요즘 텔레비전이 24시간 다 정치 얘기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보이죠. 그 모습들이 그 혁신의 간판을 붙이든 안 붙이든 예. 네. 저 당이 제대로 뭔가를 변화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그 실시간 그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요. 예. 말로는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실천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문제가 탕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로는 탕평을 하는데 모습은 그냥 개파를 이끄는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정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뭐 세월호법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한다. 또는 이런 게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등원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도 내보내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3차 합의해서 등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 3차 합의는 2차 합의보다 더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혁신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니, 갑자기 때 아닌 모바일 투표 얘기 나오고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온라인 정당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추미애 의원께서는 그래도 민주당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중진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모바일 투표, 뭐, 온라인 정당, 이런 거요? 저는 그것을, 당 비대위가 또는 비대위에 활동하시는 분이 꺼내실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미, 모바일로 대선 후보를 한번 뽑았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설령 모바일 투표를 어느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것은 뭐 초선 의원 그룹에서 또는 당의 어떤 아이디어 싱크탱크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데 이것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또는 여론 전파를 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 투표를 온라인으로 해보자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권력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에 했더니 이게 너무 편향돼서 실패했다라는 대선 후보 경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런데요. 네.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모바일에 대해서 이 세월호 문제도 아직 제대로 못 풀었는데, 정말 말씀하시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을 뿌리부터 튼튼하게 하고 이 비상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하. 뜬금없이 이제 모바일 얘기가 나오면서, 당이 자꾸 흔들리는 그 모습, 그걸 끊어내지 못한다는 게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그건 확실하죠. 근데 비상이 너무 자주 와요. 네. 1년 4개월 전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비상 상황 말고 정상 상황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중심을 잡아주셔야죠.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뵙죠.